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투 위클리를 맡은 해리슨. 그리고 헥터입니다. 해리슨, 못 본 사이에 좀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헥터가 없는 동안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끼리만요. 서운합니다. 네. 서운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 어떻던가요? 네, 일본 식당에 갔더니 한국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뭔가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네. 그래서 선물은 사오셨나요? 네, 오늘의 업투 위클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자고! 네, 금주의 핫해 이야기는 뭐였나요? 재밌는 얘기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해리슨. 최근 정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오픈 AI가 14일 4개월 만에 성능을 크게 개선한 새로운 버전의 챗봇 GPT-4를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빠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달라진 점이 10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문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전 임원으로 알려진 코너 그로거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4에 특정 이더리움 컨트랙트를 넣어봤더니 AI는 다수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코딩에 이어 취약점 분석까지 하는 건가요? 그런가 봅니다. 챗 GPT가 지적한 취약점은 실제로 2018년 한 차례 노출된 바 있는 문제점이었는데요. 그리고 해당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65.93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주 중립 상태에서 이번 주 탐욕 상태로 변했네요.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말 시끌시끌했던 한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낮은 상승률과 미국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실리콘밸리 파산 등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만큼 시장 내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에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올 초에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보다 앞서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죠. SBB 소식은 UBCI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해리슨? 금주의 UBMI와 UBAY 모두 전주 대비 상승세를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2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랠리가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이러한 가격 급등 요인은 업계에서 분석한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제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이 이러한 금융권 리스크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자산 전문 업체 펀드스트레스의 전략 책임자인 존 페럴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랠리는 일부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중앙은행의 취약성과 비트코인을 믿는 투자 집단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는 숏 퀴즈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오, 발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숏 퀴즈가 뭐예요, 해리슨? 네, 숏 퀴즈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린 공매도 투자자가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요.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을 대거 주워 담으면서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드의 리포트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이번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 소개해 주실 건가요, 해리슨? 네, 방금 언급했던 SVB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직 예비조사 단계여서 기소나 고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SVB는 부실자산 투자가 아닌 유동성 리스크 문제라서 정부가 고객 예금 전액을 보증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검찰과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손실을 낼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SVB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경영진의 파산 전 지분 매각 논란도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그니처 은행은요? 워싱턴 DC와 뉴욕 맨하튼의 법무부 수사관들은 시그니처 은행이 계좌 개설 고객을 조사하거나 범죄
징후가 있는 거래를 감시하는 등 잠재적인 돈 세탁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가상화폐나 이와 관련된 자금을 다루는 기업들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이 적법한 목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걸로 아는데요. 실제 정황이 드러난다면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 같긴 하네요. 헬슨,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 재무부 2024 회계년도 세입 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 10%의 비율로 3년에 걸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도 작년 10월부터 디지털 자산 채굴 시 전기세 감면 폐지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채굴업이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 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소비세는 첫 해에 10%, 그리고 두 번째에는 20%, 그리고 이후에 30%의 비율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 선두라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은 향후 미 재무부에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도 좋은 분석과 이슈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업투위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